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요번에 새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지명된 거 관련해서 2002년부터 이제 2003년부터죠.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대책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2002년, 2003년 거 정리해가지고 오늘 블로그에 올렸는데 내용이 많더라고요. 오랜만에 옛날 규제책들 보니까 새록새록합니다. 그 시절에 그랬지. 맞아. 막 그러면서 추억에도 잠기고, 그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어떤가? 좀 비교도 하게 되고,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리한 내용 바탕으로는 조만간 유튜브에 뭐 5분 브리핑이 됐든 아니면 별도의 좀 다른 코너가 됐든,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규제책들은 어떠했는가, 그 시절은 어땠나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뉴스 저녁 시간인데요, 짤막하게 몇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노량진 뉴타운 얘기예요. 노량진 뉴타운 재개발 닷 올린다라는 뉴스인데요. 노량진 뉴타운 혹시 공부해 보신 분 계신가요? 노량진 뉴타운이 2차 뉴타운이에요. 그러니까 2003년에 지정됐습니다. 2003년 11월 18일. 오늘 공부해 보니까 나와. 2003년 12구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차 뉴타운 이제 맞물려가지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 가격 막 올라가니까 공급책으로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평형 비중 늘린다라고 하면서 같이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이제 계획은 서울시에서 이명박 시장 시절에 2차 뉴타운으로 기획됐는데요. 근데 노량진 뉴타운을 잘 사람들이 몰라요. 왜 모르냐 하면 지정은 2003년에 됐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데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아마 사업 속도가 빠른 데가 노량진 뉴타운 6구역인가. 그 상도 10구역이 노량진 뉴타운 권역이 있는데 이제 거기가 상도 파크자인데 거기는 노량진 뉴타운 엄밀히 말해서 아니었어요. 그래서 입주해서 일단 그 일대에선 가장 비싼 아파트로 지금 시세 형성을 하고 있는데, 노량진 뉴타운에서 사실 제일 크고 제일 좋은 데가 노량진 1구역이거든요. 지도상에서 보시면 노량진 뉴타운이 여기입니다. 노량진역 앞에 보면 동작구청이 있고 그 뒤편이에요. 이렇게 이 뒤편인데, 노량진 뉴타운 1구역이 이 중앙에 있는 제일 큰 구역이거든요. 근데 이 노량진 1구역이 왜 이제까지 재개발 사업을 못했냐? 주민들이 동의가 안 돼요. 왜 동의가 안 돼요? 노량진 아시다시피 학원가들이고 임대 월세 받고 이런 다가구 주택들 많고 세 받는 집들이 많으니까 이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노량진 뉴타운 조합 설립 힘들다. 저는 막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항상 이렇게 세상 일은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요. 이번에 조합원 75% 동의를 확보해서 그러니까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드디어 갖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한다 그래요. 보시면 이 노량진 뉴타운이 이 동네가 이 지역 가보시면 이 일대가 평지예요. 반듯반듯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역에서도 노량진역 9호선 노량진역에서도 가깝습니다. 딱 중앙에 역세권이고 평지고, 그리고 보시면 재개발 구역이 2738가구, 그래서 세대수도 되게 많은 대단지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노량진 뉴타운이 1구역이 노량진 뉴타운에서 제일 좋은 데인데, 아무튼 이 동의서를 받아서 재개발 사업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한 꼭지 중에 하나가 재개발 구역 지정을 받는 게 진짜 힘들고요. 이 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정확하게 이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근데 이제 그것도 힘들지만 그 다음에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어려운데 그 과정이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75% 동의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노량진 뉴타운도 사업이 진행되려나 봅니다. 반가운 소식이라서 좀 전해봤습니다. 다음 기사는 신도시 초기 입주민 불편함은 프리미엄이 보상한다 라는 기사입니다. 왜 이런 뜬금없는 기사가 나왔나?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미사 지구랑 그 다음에 전농 답시밀 뉴타운 얘기예요. 미사 같은 경우도 2013년에 일찍 들어간 미사 강변 푸르지오 같은 경우가 이제 나중에 2016년에 들어간
시기보다 분양가가 쌌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에 신도시 처음 들어가면 주변은 불편하고 뭐 공사 계속하고 답답하고 별로 안 좋지만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 초반에 살기 힘들었던 부분을 이렇게 시세 차이 프리미엄이 보상해 주더라. 레미안 전농 크레시티 같은 경우 이제 전농 7구역 재개발 전농 답심리 뉴타운에 빨리 입주한 단지인데요. 그 이제 답심리 파크자이보다 이 마찬가지로 이제 좀 시세 차익을 이게 보니까 이게 입주 시기가 아니라 분양 시기네요. 예, 분양 시기인 것 같아요. 예, 분양 시기에 따라서 예, 앞에 분양한 애가 분양가가 이만큼 쌌다. 지금 미사 같은 경우는 한 13%가 쌌고 1400 나중에 한 게 1400이고 앞서 한 게 1266이고 레미안 전농 크레스티는 나중에 한 게 1800이고 앞에 한 게 1500 정도라서 한 20% 차이가 났고 그래서 처음에 좀 살기 불편해도 분양가가 싸니까 그거 감수하고 들어가서 청약하면 좋다라는 뉘앙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왜 썼느냐? 예, 뒤에 나와요. 예, 뭐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뭐 성남 고등지구 분양하는데 첫 분양이기 때문에 여기가 또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반대로 이제 수색 증산 뉴타운도 3천 뉴타운인데 요번에 수색 4구역 롯데캐슬 더 퍼스트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가 제가 분양할 거라고 여기 되게 사람들 많이 청약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도 분양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은평 뉴타운 바로 위에 삼성 가기 전에 옆에 보면 이제 그 지축지로 고양 지축지구라고 있는데 거기도 첫 분양이 이제 또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신규 분양하는 단지들이 아무래도 이 지역에선 처음 분양하는 애라 분양가가 가장 저렴하니까 처음에 공사판 좀 약간 아쉬워도 이렇게 시세 차익을 상대적으로 더 누릴 수 있으니까 청약 많이 하세요. 뭐 그런 일종의 절반 홍보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용산에 있는데요. 용산에 작년 113 부동산 대책 바로 전에 막바지에 분양한 단지가 있어요. 효창 파크 푸르지오라는 단지인데 한 220개 정도 일반 분양했거든요. 전체가 480세대 정도 되는데 임대 아파트 빼고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 받은 게 380가구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일반 분양에 220개 나왔는데 지금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15일날 어저께 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건 찾는 전화가 어제 하루만 해도 부동산 사무실에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일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한 3, 40통 정도 왔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찾는 사람만 있고요. 물건이 없어요.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 전화 통화해 보면 좀 더 갖고 있으려고요. 완전한 매도자 우위 시장.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거기 얘기고 다른 데들도 보면 분양권 거래량을 보니까 지금 4월 달에 거래량이 750건이었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랐고 분양권 거래량이 계속 늘면서 거래량도 막 늘어나면서 가격도 지금 올라가는 게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런 기사고요. 뭐 구덕구라시움 작년에 분양할 때 정말로 이게 물량도 한꺼번에 한 2,000개 분양 나왔고 이게 뭐 분양가가 높은 거 아니냐 이랬는데 지금 뭐 프리미엄이 1억이라 그래요. 뭐 실제 그런지는 사실 1억이 이게 호가인지 거래 가격인지는 또 따져봐야겠지만 아무튼 분양권들 신규 분양 아파트들 거래 전매 가능한 신규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되게 쏠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진짜 관심 갖고 보시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사실 많은 분이라고 하긴 그렇네요. 발 빠른 사람들, 촉 빠른 사람들. 이게 이제 소규모 재건축, 뭐 200가구 미만 내년부터 소규모 재건축 가능 이 얘기인데요. 이 도입부터 뭐 재건축 아파트 단지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철거 중심의 재개발, 전면 철거 중심으로 해서 헐고 지역을 이제 전체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다가 이게 사실 폐해가 많이 나왔어요. 상승 시절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하락장에서는 이런 재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손해보고 이런 사례들이 이제 인기 지역 말고 좀 비인기 지역들, 사이드 지역들 이런 데서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어떤 서울시의 정비사업 방식 자체가 철거보다는 이제 재생 중심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00년대 초중반에 재개발 할게요라고 여기 노후한 지역이니까 재개발 할게요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보니까 재개발해서는 안 되겠어요. 재생 방식으로 정비할게요.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정비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를 하라고 하는데 결국 그래서 재생이라고 하는 게 기반 시설들 도로나 공원 같은 거 대충 조금 갖춰주고 집은 알아서 지으세요라고 하는데 사실 알아서 짓기 힘든 데들이 현실적으로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촉진해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걸 지원하기 위한 법이 따로 필요하다는 법 수요가 생겼고요. 법의 수요가 생겼고요. 그래서 빈집법이라고 소위 말하는 여기 지금 빈집법이라고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는 법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돼요. 근데 이 법 시행하고 맞물려서 이런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원래 왜냐하면 초기에 막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수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법의 허점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빈대 어디 있나 이거 막 많이들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터디 모임 해갖고 하는 분들도 있고 공동 투자하려고 막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지금 보시면 이런 거죠.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 다세대 주택 뭐 그러니까 작은 규모들 뭐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게 뭐 아파트 되는 거 아니고 결국 지어봐야 조그만 빌라 짓는 거고 기껏 해봐야 뭐 소규모 아파트 정도 짓는 건데 나홀로 아파트 안 그래도 인기 없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투자 가치 없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재개발 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라고 하니까 기반 시설도 열악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빼고 나머지 주변들은 재개발처럼 싹 정비가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관심 갖고 볼 필요 있느냐. 이제 또는 반대로는 이제 이런 데 가서 큰 땅 뭐 100평짜리 80평짜리 땅 사서 빌라 짓는 업자들이 이제 보통 이제 재개발 구역 해제되면 거기 가서 빌라 지어 가지고 돈 벌려고들 많이 들어가곤 하는데 이제 그런 거랑 달리 이제 이거는 좀 소규모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세력이 돼서 가서 이런 식으로 뭐 시행을 하면 뭔가 먹을 거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아무튼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걸 할 거다. 법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재개발 구역이 해제된 데를 다른 방식으로 좀 한 동이 아니라 좀 여러 개 해서 같이 좀 수월하게 집 지어서 올리면서 개선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될 거고 여기 보면 이제 내년에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이렇게 되고 이제 내년에 하위 시행령이랑 이제 시행규칙이 나와서 시행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흐름도 있다 정도 캐치하시고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쪽으로 일부 조금 참여를 하게 될지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얘기들 하시다 보니까 예. 이 포지션에 따라서 되게 먹을 게 있는 비즈니스일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오늘은 대충 이 정도까지 뉴스를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뉴스 짧게 읽었네요. 예. 한 꼭지 한 꼭지 이렇게 그냥 시간 날 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다른 이슈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